2026년 1월 1일 새벽 4시 14분입니다. 니프로 강위 새롭게 복구된 노바카콥카 수력발전댐 현장입니다. 러시아 현장 관리자는 다가올 위협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하지만 수면이 불과 50피트 높이에서 2800파운드급 스텔스 JASSM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고화음속으로 목표물을 향해 접근 중입니다.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초입니다. 러시아 공병대가 수개월간 쏟아부은 노력과 수억 달러의 콘크리트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러시아 측의 치명적인 실수는 미사일 요격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댐을 재건하기로 한 결정 그 자체가 실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단순히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수지의 수위가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수백만 톤의 수압 자체를 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세계는 단 한 대의 낡은 믹-29가 기만 전술을 통해 노바 가콥카의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지난 공격으로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복구를 넘어 공학적 우위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30일간 러시아 공병대는 24시간 쉬지 않고 작업하며 엄청난 양의 강화 콘크리트를 쏟아부었습니다. 거대한 사전 제작형 SLLE 수문도 설치했습니다. 크렘린에게 이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게 보여주는 4억 달러짜리 진입 금지 표지판이었습니다. 1월 1일이 되자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수위는 상승했고 크림반도로 향하는 물길이 열렸으며 자프리아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시스템도 안정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현대 물리전쟁의 가장 중요한 규칙을 간과했습니다. 상대가 타격 수단을 업그레이드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목표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공병들이 콘크리트가 굳기를 기다리는 동안 댐버스터라 불리는 조종사 또한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형 아날로그 믹-29에 탑승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네이토 표준 디지털 어댑터가 장착된 현대화된 F-16 파이팅 펠컨 조종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대 폴더폰을 2026년형 아이폰으로 바꾼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대신 JASSM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게이밍 PC보다 더 강력한 처리 능력을 가진 2800파운드급 스텔스 유령입니다. 그러나 이번 임무는 어려움을 넘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러시아는 댐을 수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역 전체를 그레이브스톤 레이더의 성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반경 250마일을 감시하는 92N 슈크스-2 그레이브스톤 레이더를 갖춘 S-400 트라이엄프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드론 침투를 막기 위해 모스크바 방어선에서 차출한 희귀 장비인 펜시얼 SM도 투입되었습니다. 이 VIP 버전은 소형 목표물을 외과 수술적 정밀도로 요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48발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크라이나 작전 사령관이라면 5개 도시 떨어진 곳에서도 당신을 감지할 수 있는 요새를 마주한 셈입니다. 그 요새는 48개의 손가락을 방아쇠에 걸고 있습니다. 고고도로 비행하면 S-400이 격추합니다. 드론을 보내면 펜시얼 SM이 산산조각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화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센서가 볼 수 없는 유일한 약점을 파고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약점은 바로 러시아 방어 알고리즘의 오만함입니다. 새벽 3시 45분입니다. 니프로 강위의 차가운 하늘에 갑자기 유령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F-16 댐버스터가 첫 번째 미끼를 투하합니다. 2개의 소형 공중발사 미끼와 10대의 에코 드론입니다. 이들은 첨단 무기가 아닌 폴보 PPDS 드론입니다. 산업용 테이프로 조립된 말 그대로 무기화된 골판지 비행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륙하는 순간 폭발물보다 더 위험한 화물을 싣게 됩니다. 바로 특수 레이더 반사판입니다. 이 장치는 $50짜리 골판지를 러시아 레이더 화면에서 수백만 달러짜리 F-16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Reverse Echo 2.0 작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러시아 지휘 벙커에서 12개의 고속 목표물이
댐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전투기와 골판지 박스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이라면 방아쇠를 당기시겠습니까? 펜실 SM 지휘 차량 내부의 2반 중사는 의심하지 않고 미소를 짓습니다. 2반은 모스크바에서 직접 선발된 인원으로 최신 무기인 펜실 SM을 운용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반은 오만한 눈빛으로 모니터의 푸른빛을 바라보며 비웃습니다. 그는 교전 버튼을 강하게 누릅니다. 차량이 격렬하게 흔들리며 요격 미사일들이 어둠 속으로 발사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신호들이 화면에서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90%의 요격률을 기록하며 이반은 아드레날린에 취해 승리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반이 영웅이 된 기분에 취해 있는 동안 후방의 지휘관은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2반이 자만심에 눈이 멀어 보지 못한 계산이 있습니다. 2반이 격추한 목표물 하나당 러시아 납세자들의 돈 15만 달러가 소모되었습니다. 그는 마 3의 속도를 내는 러시아 공학의 걸작으로 고작 건전지 몇 개가 달린 골판지를 격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폭발보다 더 강력하게 2반을 강타합니다. 마지막 콜보드론이 격추된 순간 2반은 다음 목표물을 찾기 위해 다시 방아쇠를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화면에 창백한 경고등이 깜빡입니다. 카니악 고갈. 이 밤 동안 댐을 방어해야 할 48발의 특수미사일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반이 자랑하던 모스크바의 특수장비는 이제 빈 껍데기만 남은 2천만 달러짜리 트럭일 뿐입니다. 차량 내부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입니다. 이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순수한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레이더를 확인합니다. 화면은 깨끗합니다. 그는 위협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전투에서 이겼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크라이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경비원은 그림자 복서들을 상대하느라 모든 총알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이반의 레이더로는 볼 수조차 없는 진짜 암살자가 빗속으로 걸어 들어올 차례입니다. 새벽 4시 정각입니다. 이반 중사가 텅 빈 미사일 발사대를 멍하니 바라보는 동안 작전에 임하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공기의 진동이 다릅니다. 더 낮고 위협적입니다. 우크라이나제 램2 드론 퍼기가 지상 100피트 상공에서 대회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드론이 아닙니다. 전자파를 추적하는 사냥개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S500의 그레이브스톤 레이더가 방출하는 특정 방사능 펄스를 냄새 맡듯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벙커에서 글라스라는 호출명을 가진 오퍼레이터가 화면을 응시합니다. 그는 드론을 직접 조종하지 않습니다. 단지 드론의 본능을 유도할 뿐입니다. 화면상에서 램2가 신호를 포착합니다. 글라스가 작게 속삭입니다. 찾아라. 데레이도 탐색기는 불꽃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과 같습니다. 러시아 S400 레이더가 위협을 탐지하려 할수록 램2에게는 더 선명한 네온 사인이 켜지는 셈입니다. 이것은 전술적 역설입니다. S400의 가장 큰 강점인 강력한 레이더 출력이 이제는 자신의 사용 선고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S400 운용팀이 마침내 접근하는 램2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드론들은 너무 낮게 날며 나무 라인의 잡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러시아군은 대형 요격 미사일 2발을 발사합니다. 전략 폭격기를 잡기 위해 설계된 미사일을 여행 가방 크기의 드론에게 쏘는 것입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2대의 램2가 주황색 섬광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면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입니다. 러시아 지휘관은 거친 숨을 내쉽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드론 군집의 계산법을 잊었습니다. 살아남은 2대의 램2가 레이더 빔을 따라 발원지로 돌진합니다. 단순한 충돌이 아닙니다. 굳이 N6E 레이더 표면을 외가 수술하듯 정밀 타격합니다. 펜실 차량 안에서 이반은 전술 디스플레이가 회색 노이즈로 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남부전선 전체를 방어하던 250마일의 눈, 그레이브스톤 레이더가 암전되었습니다. 향후 4분 동안 이 구역의 러시아 방공망은 법적으로 맹인 상태가 됩니다. 데이터도 없고 목표물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공포의 침묵만이 4분간 이어집니다. 이반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떨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경비원은 죽었고 탄약은 없습니다. 러시아군이 정지된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는 동안 세 번째 공세가 이미 물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목표는 레이더가 아닙니다.
콘크리트입니다. 새벽 4시 5분입니다. 레이더는 파괴되었고 펜시어는 비었습니다. 러시아 주둔군은 무전기에 대고 지원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수중에서는 진짜 악몽이 도착했습니다. 샤르크 1부터 06까지 6척의 저피탐 시베이비 USB가 차가운 니프로 강물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보트가 아닙니다. 2000파운드급 반잠수식 암살자입니다. 작은 안테나만 수면 위로 나와 있어 육안으로는 떠내려가는 통나무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지휘 벙커에서 IT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인 시베이비 운영자가 헤드셋을 조정합니다. 그의 손은 축축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습니다. 샤크 제로원, 선두에 서라. 놈들에게 문을 만들어줘. 샤크 제로원은 아직 댐을 노리지 않습니다. 특수 절단용 폭약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 공격의 잔해와 뒤틀린 금속을 위장막 삼아 러시아군이 오만함으로 방치한 방어선의 틈새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수중 충격파가 거대한 강철 쓰레기막과 부유 장벽을 이쑤시개처럼 찢어버립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상공에서 KA-50도 엘리게이터 공격 헬기의 독특한 로터 소리가 공기를 가릅니다. 러시아 조종사는 필사적으로 플레어를 뿌리며 검은 물 위로 30mm 기관포를 난사합니다. 유인팀 진입하라. 샤크걸구2와 03이 자살에 가까운 기동을 펼칩니다. 댐에서 방향을 틀어 두 척의 러시아 순찰정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합니다. 가파니의 러시아 선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에 칼라시니코프 소총을 난사합니다. 두 척의 순찰정이 주황색 불기둥과 함께 사라집니다. 잔혹한 희생이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KA-52 헬기가 불타는 잔해를 향해 기술을 돌립니다. 위협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완벽한 오판이었습니다. 샤크 04, 05, 06은 이제 4억 달러짜리 신형 SLLE 수문에서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러시아 해안 경비대가 마침내 물결을 발견합니다. 중기관총, RPG, 수류탄까지 동원하여 맹렬히 사격합니다. 샤크 걸사와 공우가 피격되어 폭발하며 100피트 높이의 물기둥을 만듭니다. 러시아 경비병들이 환호합니다. 그들은 댐을 지켜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암살자 샤크 06이 중앙 콘크리트 수문 하단을 직접 들이받는 순간 그들의 환호는 비명으로 바뀝니다. 2,000파운드급의 열 폭풍이 러시아의 불침 콘크리트 위에서 폭발합니다. 댐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법칙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발로 인해 깊은 내부 응력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철근이 뒤틀리고 돌이 갈라지는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새로운 균열 사이로 물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누수가 곧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30마일 떨어진 상공에서 댐바스털 조종사는 F-16 기체를 통해 전해지는 충격파를 느낍니다. 수평선 너머의 섬광을 확인합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선회하며 경비원이 한눈을 팔고 문이 부서지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빨간 발사 버튼의 안전장치를 풉니다. 헤이유디 전방 시연장치가 누수가 발생한 약해진 수문에 열상 신호를 포착합니다. 수문 손상 확인. 중력 가속도 가우지의 압력을 견디며 그가 차갑게 말합니다. 마무리 타격을 위해 진입한다. 러시아군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유령이 그들의 4억 달러짜리 꿈을 영원히 끝내기 위해 60초 거리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새벽 4시 12분입니다. F-16 조종석 안에서 댐버스터는 고속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상 불과 30피트 높이로 비행하며 기체 하부가 니프로 강둑의 진흙에 닿을 듯합니다. 이 높이는 물리적으로 그레이브스톤 레이더의 탐지 범위 아래입니다. 지구의 공률이 만든 그림자 속에 숨어 러시아의 최첨단 소프트웨어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파고듭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4발의 AGM-158 JASSM 미사일이 날개에서 분리됩니다. 이것은 스텔스 기술의 정점입니다. 고효율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한 800파운드급 유령들입니다. 갑자기 러시아 전자전부대가 과부하 상태에 들어갑니다. 서방 미사일의 회로를 교란하기 위해 대규모 GPS 재밍 신호를 대기에 쏟아붓습니다. 일반적인 로켓이었다면 지금쯤
흙바닥에 처박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JASSM은 GPS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미사일 앞부분에 적외선 영상 탐색기가 깨어납니다. 위성 신호를 듣는 것이 아니라 봅니다. 마치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가 당신의 얼굴을 인식하듯 노바 가콥카 댐의 열상 실루엣을 인식하여 락을 해제합니다. 이것은 나침반 없는 지도 기술의 결정체이며 러시아의 제밍에 완벽한 면역을 가집니다. 펜실 SM 차량 안에서 이반 중사는 눈이 따가울 정도로 레이더 화면을 응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늘은 비어 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JASSM은 최고급 무광검정 람보르기니를 네온사인처럼 보이게 할 만큼 진보된 전파 흡수 도료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미사일이 충돌 몇 초 전, 불과 5마일 거리까지 접근해서야 이반의 화면에 작은 점으로 나타납니다. 적촉! 거리 5마일! 교전하라! 교전! 이반이 비명을 지르며 발사 콘솔을 내리칩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방어선이 불을 뿜습니다. 12발의 요격 미사일이 강철과 불의 벽을 만들며 어둠 속으로 날아갑니다. 혼란스러운 고위험 요격 게임이 펼쳐집니다. 3발의 JASSM이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러시아 승무원들이 환호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합니다. 그들은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크렘린의 보물을 지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를 놓쳤습니다. 네 번째, JASSM이 탑재된 AI를 이용해 최후의 회피 기동을 하며 폭발 파편 사이를 뚫고 지나갑니다. 단순히 댐을 타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 울누극이 남긴 구조적 균열에 정확한 열상 신호를 찾아 유도됩니다. 수학적 계산은 끝났습니다. 이제 물리학이 지배할 차례입니다. 이미 물이 파괴하고 싶어하는 목표물은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러시아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스문 단순히 노바 가콥카 댐을 타격하지 않습니다. 2단계 외과 수술 절차를 실행합니다. WDU-42B 관통탄두는 파괴 물리학의 걸작입니다. 1단계 성형 작약이 5피트 두께의 러시아 강화 콘크리트를 순식간에 녹여 완벽한 진입 터널을 만듭니다. 2단계 주 폭약이 그 터널 깊숙이 댐의 척추 부분까지 파고들어 기폭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를 밀폐 공간 내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폭발이 콘크리트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충격파는 구조물 전체로 퍼져나가며 러시아의 불침 콘크리트를 안에서부터 회색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물리학이 전투에 합류합니다. 저수지는 만수위 상태입니다. 수백만 톤의 물이 수천 마리의 아프리카 코끼리가 밟는 듯한 압력으로 약해진 구조물을 밀어붙입니다. 샬 굴수객이 만든 작은 두수는 이제 거대한 구멍이 되었습니다. 물은 단순히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수압망치가 되어 철근을 찢어밟힙니다. 임시 제방들은 레고블록처럼 쓸려나갑니다. 러시아는 댐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진행한 한 달간의 공사, 수억 달러의 자재, 그리고 펜시얼 SM의 명성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엘리트 방어 시스템은 골판지에 눈이 멀고 스텔스에 뚫릴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여러분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유령 같은 JSM을 장착한 F-16 댐버스터입니까? 아니면 F-16을 위해 공중의 문을 열고 바다의 문을 연 Shark USV입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높은 지능의 전략으로 전쟁의 규칙을 바꾸는 약자의 싸움을 지지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전쟁의 수학은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층 분석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